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전통시장 인근의 1안과 2안 가지고 비교 분석했던 중에서 그 1안 가지고 1안이 이제 바닥 면적을 최대한 크게 잡은, 건폐율을 최대한 크게 잡은 그런 형태로 가디자인 1안을 가지고 수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얼마의 수입이 생기고 얼마의 지출이 생기냐,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 지출 수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레버리지 수익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수익, 그 대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수익성을 내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3억 6천을 투자하면 640만 원의 수익이 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강 부동산 여행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요거 첫 번째 안이었고, 요거는 두 번째 안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지금 토지 형상에 따라 건물 형태를 토지 모양 그대로 가져가면서 건폐율을 최대한 찾아 먹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위에 루프탑은 좀 면적이 작아진 그런 1안, 주차가 4대고 그 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 형상은 마름모 형태지만 건물은 정사각형 형태로 하면서 주차를 한 대 더 놓는 대신에 1층의 면적은 좀 작아지고 루프탑 면적은 최대한 크게 했던 그런 두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그 링크 걸어 놨으니 요거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클릭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안 중에서 요 1안을 가지고 1안 최대한 그 건폐율을 찾아 먹는 쪽으로 계획했던 요 1안을 가지고 그 수익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걸 했을 때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고 수입 지출, 수지 타산이 어떻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지표는 일단은 뭐 토지 매입부부터 해서 뭐 인입비, 뭐 인허가비, 설계비, 뭐 공사비, 뭐 여러 가지 세금까지 다 고려해서 정밀한 수지표도 나중에 결정이 되면 짜야 되고, 뭐 나아가서 이게 분양권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까지 짜야 되지만,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략적인 수지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토지가 81.13평인데 지금 평당가 1359만원에서 11억이에요. 11억 토지 매입되고, 요거 용적률이 200%니까 연면적은 126.26평이에요. 26평이고, 공사비를 450 정도, 지금 엘리베이터 놨으니까 450 정도 봤을 때 총 공사비는 7억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11억하고 7억 3천하고 합치면 총 지출은 18억 3천,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8억 3천만 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층이 21평 나오는 거니까 1안으로 봤습니다. 1안으로 봤을 경우에 1층이 약간 면적이 줄었으니까 44평, 그 다음에 2층이 48평, 3층이 48평이었을 경우에 단가는 1층에 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1층 한 440 정도 받고, 2, 3, 4층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한 5만원대 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7만원 정도 받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뭐 2층은 336만원, 336만원, 4층이 면적이 좀 작으니까 147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 평수는 161평 정도 나오니까 뭐 162.26평이 전체 어떤 허용 용적률이니까 거의 다 찾아 먹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 월 수입은
이거 전체 합산을 해보면 1259만 원이 나와요. 이게 12개월이면 12달 1년일 경우에 1억 5천, 1억 5천 정도가 1년 수익입니다. 그러면 내가 18억 3천을 가지고 전체 18억 3천 들여서 그 1년에 1억 5천을 벌게 되면 그 연수익률은 8.2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뭐 전체 금액을 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못 받아도 50%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어떤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수익률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시행사업이나 건설사들이나 이렇게 뭐 소규모 건축사업 하는 분들은 대부분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대출을 80%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PF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금 26억에 총사업비 45억짜리인가 그거를 대출 80%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총 지출은 18억 3천이에요. 여기 지금 18억 3천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 했을 때 18억 3천에서 이 18억 3천을 약 80%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14억 6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억 6천만 있으면 일단 진행이 됩니다. 3억 6천만 있으면 계약을 하고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그 80% 대출 받고 PF 대출이에요. 이건 그 기존 대출은 아니고 반드시 건축 행위를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어떤 임대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계산이 돼서 어떤 은행 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대출을 받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1금융은 좀 진행이 어렵고 그 어떤 수협이나 주협 또는 뭐 생활금융 쪽 2금융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진행됐던 사례를 들어서 80% 대출을 받는다고 쳤을 때 본인 자금은 3억 6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연 이자는 2금융 이자고 PF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는 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게 4.8%짜리니까 한 5%를 봤을 때 14억 6천을 어떤 5% 이자를 낼 경우에 1년에 7,3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겁니다. 이자를 내는데 연수익은 1억 5천이었어요. 여기 나오죠. 월 1,200만 원이면 연 1억 5천이니까 연 1억 5천 수익을 내고 이자를 7,30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순수익은 7,700만 원입니다. 7,700만 원. 그랬을 경우에 나는 3억 6천만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자 내고 수익을 냈을 경우에 7,70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21.22%니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수익률이 보통 일반 건물들 지어진 건물들 수익률들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3%대에서 매매가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은행금리가 지금 뭐 한 1%, 뭐 1.5%, 뭐 많으면 1.7% 이렇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따져버리면 거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러다 보니까 한 3%대도 지금 수익률 받아가지고 수익성 건물로 지금 수익률이 한 3%대 정도씩 이제 거래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22.22%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위험성, 리스크가 공실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됐든 이건 나옵니다. 물론 은행도 충분히 그런 걸 검토를 할 거예요. 위험성이. 근데 예를 들어서 3층이 뭐 공실이 났어요. 아니 3층이 아니라 4층 공실이 났어요. 4층 공실이 났을 때 4층 공실이 났다 그래도 지금 순수익은 아까 7,700인데 6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11.4%예요. 그리고 만약에 3층이 공실이 났어요. 3층에 공실이 나도 5.4%입니다. 3억 6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연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자 내고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출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레버리지 수익으로 하는 게 가장 수익성이 좋고 효율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관심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팩터 자체들을 변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만원이 너무 많다. 5만원씩 바꿔보자. 뭐 이거를 5만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을 5만원으로 뭐 4층을 5만원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도 13.5 그래도 한 5천만원은 남는 거예요. 이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뭐 좀 줄일 수도 있고 대출 나 80% 어려워. 뭐 50%로 줄였을 경우에 뭐 한 7,700만원 이렇게 줄여도 되고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 됐는데 내가 1층 나 10만원 안 돼. 5만원 될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도 지금 5천만원 뭐 여러 가지로 변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자동 계산이라는 그런 엑셀 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다 대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튼 공사비는 한 450 정도 들 거로 판단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치더라도 상가 건물은 거의 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골조하고 창호 그 다음에 화장실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넣었을 경우 이 정도 봤을 때 1층은 못 봐도 한 10만원은 될 거고요.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는 될 거고 3층도 뭐 10만원 정도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3층 같은 게 학원 같은 거 놓고 4층 같은 게 커피숍 같은 걸로 놨을 경우에는 이거 7만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20평 넘게가 아까 도면에서도 봤지만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이 넓은 조경을 갖고 있고 이렇다고 치면 이게 지금 뭐죠? 7만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튼 7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80% 하게 되면 뭐 7,7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상당히 양호한 무량 물건입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엔카미노